그리고 또 일반인들이 세무 상담을 가기 전에 네. 좀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좀 알아야겠다. 이 정도는 좀 갖추어서 가면 네. 수월하겠다. 그런 게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수업 시간도 얘기했지만은 이제 이런 경우 많습니다. 어떤 그 절세 전략을 짤 수 있는 의사결정을 하려면 초창기 때 그걸 하셔야 되는데 이미 다 뭐 등기가 넘어가고 이미 잔금이 다 치러지고 이미 다 진행된 상태에서 어떤 절세 전략을 하다가 찾으러 오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근데 그렇게 되면 쉽지가 않습니다. 이미 진행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토지를 예를 든다면 뭐 땅 같은 걸 사가지고 뭐 법인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절세가 되느냐, 개인사업자가 절세가 되느냐 이런 얘기들도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런 경우에는 일단은 토지 가계약 아니면 계약을 하고 나서 중도금 잔금 등기를 넘기기 전에 충분히 어떤 명의를 바꿀 수 있는 명의자를 선정할 수 있는 그런 상태에서 토지 계약서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오셔서 사업자 유형을 정하고 하면은 어떤 그 텍스 플랜을 짜기가 좀 좋은데요. 이미 진행이 된 상태에서 돼버리면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계약 단계. 어떤 그 계약서를 들고서 그걸 가지고 사업자 유형을 뭘로 할 것인지부터 출발해서 개인 사업자면 이걸 공동 사업자로 하게 되면 절세가 될 수 있는 길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법인도 물론 주택법인은 규제를 받습니다만 그 외 법인들은 또 절세를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물건 계약을 한 상태에서 왜냐면 계약도 안 한 상태가 되면 사실은 뭐 그거는 그냥 허공에 또 도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물건 계약을 한 상태에서 그런 계약서하고 관련 서류를 가지고 오셔서 상담을 받는 게 좋고요. 이미 이제 뭐 등기가 됐다면 이제 그런 공적인 장부 서류 뭐 등기부라든가 계약서라든가 그런 내용들 자료를 가지고 오셔서 미리 좀 준비해가지고 또 본인의 현황을 특히 이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의 현황 내용만 써가지고 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나는 집이 한 채인데 세대원 가족이 집이 하나 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은 다주택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대원의 부동산 보유 현황까지 이게 개요를 좀 적어가지고 오셔가지고 여러분이 뭐 아는 지인 세무사를 만나시든 요즘은 뭐 워낙 부동산 세금이 복잡하니까 최소한 2군데 이상 세무상담을 좀 받으셔서 의사결정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예. 세무사님들도 2군데 이상 조언을 받고 맞습니다. 상담 받는 게 좋다는 말씀을 예. 계속 하시더라고요. 예. 잠깐 아까 법인 얘기 하셨었는데 네. 그럼 주택 외에 다른 쪽에 법인으로 취득하는 게 괜찮습니까? 그래서 다른 이제 건? 요즘 이제 유행인 게 예를 들면 꼬마 빌딩 같은 경우가 있죠. 꼬마 빌딩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덩어리가 큰 거니까 그리고 이제 보통 가족 회사 형태로 많이들 운영하고 싶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그런 꼬마 빌딩 같은 경우는 중과 상품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법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과 상품이 아닌 그런 상품 같은 경우는 이제 법인을 만들어서 절세 플랜을 좀 짜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근데 이제 주택 같은 경우는 현행법적으로는 주택법인도 절세가 있었는데 그 규정을 이제 좀 막아놨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 어떻게 보면 꼬마 빌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유행할 수밖에 없는 게 중과 상품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네. 이어서 그러면 저기 이제 일반인들이 이제 아까 그런 세무 상담을 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이제 간단한 거 세무 서식 뭐 신고라든가 좀 알아볼 수 있는 뭐 사이트라든가 그걸 좀 한번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요즘은 뭐 우리나라가 이 비대면으로 신고할 수 있고 또 알아볼 수 있는 사이트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뭐 여러분 잘 아시는 국세라는 건데 세무서에 갖다 내는 세금이죠. 뭐 소득세라든가 아니면 종합소득세, 뭐 양도세 이런 것들에 대한 국세는 홈택스라고 여러분 검사하시면 됩니다. 홈택스 또는 손택스. 요즘은 이제 스마트폰으로도 이제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정산 한다거나 종합소득세 신고, 양도세, 뭐 상속증여세 이런 거는 홈택스 사이트 들어가면 너무나 많은 정보가 차속고도 넘칩니다. 그래서 거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 잘 모르시면 이렇게 많이 눌러보세요. 그러면은 회원 가입하셔서 해보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취득세라든가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이런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위택스라고 있습니다. 위택스라고 치시면 그 사이트를 통해서 보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리면 요즘은 주택임대사업자분들이 많다 보니까 주택임대사업에 대한 문의가 많아요. 그래서 그거는 렌트홈입니다. 렌트홈을 검색하시면 거기에 세제 혜택이라든가 임대주택의 물건 현황, 또 정보
를 다 알아볼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렌트홈은 이제 인터넷상으로도 신고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잘 활용하시면 손쉽게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임대사업자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 임대사업자 관련해서 바뀐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부분이 좀 어떻게 되는지. 네, 그 부분도 사실은 이제 그 렌트홈 사이트에 잘 기록이 돼 있고요. 일단은 주택임대사업자에서 이제 추가적인 개정들은 아마 올해 하반기나 되지 않을까. 왜냐면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안 되거든요. 그런 불이익도 있고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좀 많이 없애버렸습니다. 제 생각에는 일단 양도세 중과라든가 종부세 규정이 좀 완비가 되고 나면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부분들도 추가적인 정비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 렌트홈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수시로 변동되는 것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좀 보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세금하고 연관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양도세 부분은 저 한시적 완화 뭐 이런 얘기 했는데 취득세가 아직 그래서 네네. 부동산 쪽에 매수세가 아직 더디다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연관성 부분을 조금 언급하셨던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우리 교수님 보시기에는. 예, 매도인의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해 준다. 근데 문제는 부동산이라는 게 매도인만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매수인도 있어야 되는데 매수인에 대한 다주택자 취득세 조항 그대로 살아 있거든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과거로 소급해서 본다면 2014년도에 사실 주택거래량이 늘어난 이유가 그 당시도 이런 비슷한 문제였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도 2013년도까지는 매도인은 양도세 중과, 그다음에 취득세가 지금처럼 중과되지는 않았지만 1주택자만 취득세 혜택이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2014년도에 그 당시에 이제 양도세 중과하고 취득세 규정을 완화시켜 버리면서 거래량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도 그렇게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는데, 다만 그런 선례가 있어 주택거래 늘으면서 주택가격이 급상승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 취득세 중과를 아예 없앨지 아니면 중과를 뭐 양도세처럼 한쪽으로 유예를 해줄지, 그 부분들은 지금 이게 지자체하고 또 협의를 해야 되는 문제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마 지자체장 선거가 끝나고 나서 그런 부분들은 좀 검토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네. 네. 예, 끝으로 아까 이제 잠깐 상담하기 전에 가르쳐줄 부분이 있다고 하셨는데 네. 그래도 또 세무신고할 때 이건 놓치지 말아야 될 거 그런 거 한번 교수님 한번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아까 기본적인 우리가 공부라고 해서 이제 공적인 장부 서류를 공부라고 하는데요. 뭐 토지면 토지 대장, 그다음에 뭐 건물은 건물 대장, 아니면 등기부 등본 이런 게 이제 기본 서류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가 이제 양도세 같은 경우는 양도세를 줄이려면 경비인정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근데 그 경비가 요즘은 강화돼서 실제 경비 입증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다시 말하면 옛날 같으면 이제 간이 영수증 같은 것도 다 인정이 되는데 요즘은 인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현금 영수증이라든가 아니면 세금에서 끄는 그런 내역들도 좀 첨부를, 특히 뭐 양도세는 공사비 같은 것들이 발생될 수 있으니까 그런 증빙도 같이 첨부를 해가지고 오시면 그 양도세 산정할 때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렇게 늦은 시간 감사드립니다. 예. 네, 저도 영광이었습니다. 예. 네, 예. 추브야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네.